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동안 계속 유보돼 왔던 대법관 후보자,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후임 헌재재판관 후보자까지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문영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4월 18일 지금 뭐 4월 8일이니까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그 다음에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두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자,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건 이제 최상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 왜냐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의결할 수 있습니다.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 본회의에 보고된 게 아니라 법사위에 계류가 됐군요. 그 다음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다시 헌재 결혼 사태가 반복돼서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의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서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임명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뭐 보나마나 내로남불일 겁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이럴 겁니다. 그래서 헌재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런 의미죠. 뭐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예상되는 민주당의 고반발 이거를 예상을 하고서도 한덕수 대행이 정면 승부를 펼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겠다. 헌재가 열흘만 있으면 마비된다. 사실은 내일 모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재 선고가 있죠. 그 선고 이후에는 마비되는 겁니다. 문영배, 이미선 퇴임하면 6명 체제로 가는데 마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비를 막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반발, 심지어는 아마 이것 때문에 재탄핵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예상하면서도 임명했다. 헌재의 마비를 막자. 헌법기관인 헌재의 마비를 막자. 이런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반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마비를 막는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 그야말로 어찌 보면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당 반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짜낼 겁니다. 어떻게 이걸 막고 다음 정권에 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대통령 목 이것까지도 자기네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 뭐 이 구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이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모르고 지금 임명했을까요? 다 계산했겠죠. 지금 인사청문회법을 보면요. 이거 문영배, 이미선 후임자는 대통령 몫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몫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 몫 3명, 국회 몫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 몫으로 3명 중에 하나가 마은혁이고 2명이 지난 12월 말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조한창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마은혁을 임명했으니까 국회 몫 3사람은 완성이 된 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몫 3사람, 그것도 이미 다 실천돼 있고 그 중에 2사람은 먼저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 김형도, 정정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김복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목, 그 다음에 국회 목 6명은 다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대통령 목,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영식 재판관이고요. 뭐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의 주심 재판관이고
거기에 이제 찬성을 했다. 탄핵 찬성. 뭐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몫으로 나머지 2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려고 지금 청문 보고서를 이제 국회에 곧 보내겠죠. 자, 그럼 청문 보고서를 이제 청문회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청문회법에 보면요, 국회의장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할 리가 없죠. 동의를 안 하면 20일이 지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열흘간 기간을 주어서 청문 보고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청문회를 만약에 안 하면 청문 보고서를 보낼 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열흘 또 흐르겠죠, 그냥? 그렇게 되면 열흘 내에 만약에 안 보냈다, 뭐 보낼 게 없으면 안 보내겠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죠. 민주당이 이거 동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도 임명 권한이 없다, 아마 이렇게 주장하고 임명 못하는 법 막 이런 거 아마 막 급조해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거죠. 다 검토를 마쳤을 겁니다. 마치고 나서 민주당이 아무리 국회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몫의 헌재재판관 임명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간파하고 승부수를 던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시간이 최소 20일, 10일, 30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4월 8일이니까 아마 5월 8일, 9일 뭐 민주당이 이런 세 분리를 알고 협조를 한다면 모르지만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협조할 가능성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한덕수 대행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이걸로 한 대행을 재탄핵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글쎄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그것도 아주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해버린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최상목 대행 가는 거고, 만약에 최상목 대행도 지금 법사위 계류 중인 걸 본회의에 보고해서 탄핵을 해버린다. 그러면 또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거죠. 줄줄이 탄핵 끝까지 다 한다. 지금 대선일이 6월 3일로 공고가 된 마당에 그런 무리수를 둘 수 있을까? 이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무리수를 한번 그건 두고 보죠. 뭐 민주당이 하도 예측 불허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희도.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예측 불허고. 그러나 윤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이 상황에서요, 민주당이 그렇게 무리수를 둘 수 없을 거래요. 무리수 두면 바로 역풍을 맞을 겁니다.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고요. 그건 한번 보자 이거죠. 저도 탄핵 못할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왜? 민주당은 늘 온갖 종류의 무리수를 둬왔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무리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여하튼 이 상황은 진행이 된다. 헌재재판관 지명 이건 진행이 된다. 20일 지나면 10일간의 기간을 줘서 청문 보고서 보내시오 이렇게 하고 안 보내면 임명할 수 있다. 5월 8일 이후에 임명할 수 있는 거죠. 5월 12일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 전에 헌재재판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판소장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지명하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검토를 한덕수 대행이 다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면승부라고 제가 민주당의 엄청난 반발, 재탄핵까지도 가능한 그 수를 한덕수 대행이 지금 놓은 거죠. 여기서 민주당의 대응 주목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제 한 대행이 이 두 사람을 임명을 한다. 그러면 이제 헌재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보수다, 진보다,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때 보니까 보수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동의했더군요. 탄핵 선고에 찬성했더군요. 뭐 의미는 없지만 적어도 나눠보면, 그러니까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사람이 이제 보수 재판관이라고 그동안에 분류가 됐었는데 뭐 지금은 뭐 변심을 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완규, 함상훈 이 두 사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사람으로 이제 한 달 뒤쯤이면 임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 보수 재판관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됩니다. 9명 중에 5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김명수가 지명한 사람이 김형두, 정정미. 이건 뭐 중도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이 정계선, 마은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 정정미 재판관을 중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른바 진보적 재판관 3명. 그 다음에 보수적 재판관 5명.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김형두 재판관이 이제 중도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캐스팅 보트를 질 가능성이 있어요. 김형두 재판관이 이쪽 5명 쪽에 손을 들어주면 통과가 되는 거고, 아니고 진보적 재판관 쪽에 손을 들어주면 뭐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부결이 되기 6명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그때까지 탄핵이 안 당한다면 보수적 재판관 5명 중에서, 그것도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 아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은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좀 불신이 있지 않을까. 뭐 그건 좀 두고 보시죠. 그러나 어쨌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반발을 감수하고 지금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한 정면 승부 카드를 던졌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